시작해볼까요? 오늘 일단은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들 물리 파트부터도 괜찮고 지구과학 파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생물 조금 들어갔죠? 생물 조금 들어간 것도 괜찮고 자기가 해봤더니 안 된다 싶은 질문 좀 해주실래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처음부터 나 이거 잘 안 된다 하시는 거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잘 넌 1권은 나중에 따로 2권에서 이번 시험 범위 36쪽에 24번이요? 물리 파트네요. 자, 36쪽에 24쪽 볼까요? 자, 36쪽에 보면은 24번. 자,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안전모, 자동차 범퍼. 자, 안전장치들의 특징. 첫 번째, 어차피 뭐는 결정되어 있다? 충격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 즉, 안전장치에서는 이미 충격량 I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그래서 뭐의 변화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정해져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다가 부딪혔어. 그럼 얘 물체의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미 픽스 값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뭘 늘려서? 이랬을 때 최대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안전장치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뭘 줄여주자? 평균 힘을 좀 줄여주자. 평균 힘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평균 힘을 줄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만큼 물체가 덜 부서지고 덜 고통스럽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일상 의미상으로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이게 일단은 명확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라고 되는데 충격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격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충격력이라고 해요. 저 평균이 보통은. 그래서 충격력, 평균임을 줄여주는 요소이다. 그래서 그게 더 많이 헷갈려. 그래서 이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잘 틀려요. 충격량하고 평균힘하고 이름이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자꾸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제발 어려운 거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 즉 24번 같은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은 이게 등급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뒤에는 어려운 거 틀렸다, 그럼 괜찮아. 왜냐하면 나도 틀렸다. 에이, 옆에 있는 애도 틀릴 확률이 높아. 근데 쟤는 맞았다고요? 걔는 찍었나 보죠. 근데 찍어서 맞춘 애는 또 신경 안 써도 돼. 왜? 찍어서 맞춘 애는 어차피 딴 것도 다 틀렸을 거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찍어서 맞았다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등급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있어. 다 맞아서 하나를 찍었는데 그것까지 맞았더라. 야, 이거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좀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중간고사 때 운, 기말고사 때 거 땡겨 썼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가 좀 불안해지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마음이 편안해져. 또? 자, 몇 분? 83페이지. 83페이지에 970? 574번.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정연아, 떨어지는 시간은 같은 건 맞아? 그치. 지금도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아무리 쉬운 문제건 아무리 어려운 문제건 제일 처음에 뭐 하는 연습부터 하시냐? 그저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사심 넣지 말고 문제를 해석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A하고 B가 A는 2분의 1 H를 떨어져서 만나야 되고 B는 얼마를 떨어져서 맞으면 되죠? 4분의 1H만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비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달라야지 만나는 시간이 같은 거지 시작 시간은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2대 1인데 높이가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이제 해서 알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봤더니 전부 다 둘 다 0에서부터 시작하고 등 가속도니까 기울기 같을 건데 누구는 그럼 여기 넓이비가 몇 대 몇? 1대 1이 나와야 1대 2가 되는 시간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t, 여기다 v 대입하면 넓이가 2배가 나오려면 여기는 몇 t? 루트 2t, 여긴 몇 v? 루트 2v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루트 2배구나. 여기는 루트 2t, 여기는 시간이 t가 걸리는구나. 그런데 간 거리는 같아야 돼.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도 한 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속도 v면 여기는 몇 v? 루트 2v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야지만 말이 되겠구나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대 루트 2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은 물리 파트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가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이게 호락호락한 케이스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물리 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수능 기출 문제에서 운동량, 충격량하고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몇 개 추려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꼭 풀어보세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운동량, 충격량은 그냥 수능 문제 갖다 내도 전혀 손색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실제로 그렇게 베껴서 내는 경우도 많고. 뭐 물리 파트 아니어도 돼요. 물리 파트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 한 대까지 계속 질문. 괜찮아요. 숙제를 다 못했으니까 이제 했어.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건 질문이다 싶은 건 다 질문. 괜찮아요. 지구과학 파트도 괜찮고, 생물 파트도 괜찮고. 95페이지. 여러분들 맞다. 질문했었던 거 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거 했었으니까 이거 질문해도 되나?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질문하세요. 2번 질문했다고 3번 질문했다고 장난 삼아서 바보라고 놀리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까 90 몇 페이지? 95페이지에 몇 번? 21번? 서술형? 자, 21번.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했을 때 기권과 직권 전체에 분포하는 탄소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했죠. 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그럼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직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직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갔으니까 직권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화석 연료 사용해서 지구 전체의 탄소량이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갔으니까 직권만 따져라. 그럼 직권의 탄소량은 줄었어요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권의 탄소량은 어떻게 됐니? 그럼 기권의 무슨 형태로? 이산화탄소니까는 늘었어요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직권과 기권을 생각해서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라. 그러면은 둘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는 빠진 만큼 증가할 거니까 변화 없다가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의 오류성이 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출제자가 제가 원한 건 보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할 때 기권과 직권의 전체 분포하는 탄소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권의 양은 줄어들고 기권의 탄소량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직권과 기권을 전체 합치면 양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는데 이렇게도 서술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말이야,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탄산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확장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쳐서는 변화가 없어요 라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 같기는 해요. 근데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수건에 녹는 건 어떻게 해요? 또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 흡수하는 건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따지자면 뭐 할 말 없지 뭐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지구 온난화 그러면 온실기체죠. 온실기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혹시 뭘까요? 온실기체 제일 많은 거. 자, 이산화탄소 또 메테인 또 수증기 또
CO2. 이산화탄소잖아. 그럼 제일 많은 거, 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이산화탄소? 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온실기체 중에. 메테인? 또 제일 많은 거. 1등. 1등은 수증기예요. 수증기 양이 무시무시하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거의 없고요. 얘는 거의 없고요. 얘가 문제인데 왜 자꾸 얘 갖고 그러느냐? 수증기는 어차피 수증기가 많아지면 온실기체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왜 이산화탄소 갖고 이렇게 지랄지랄 하냐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증가한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 효과를 증가시킨 건 뭐니? 그러면 이산화탄소라고 답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온실기체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니? 그러면 수증기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정연아 질문은? 맞아.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늘리는 거 맞아. 그러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돼.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할 때 기권과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탄소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지 온실기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권은 줄은 거 맞아. 직권에서는 기권이 느는 거 맞아. 하지만 지구 전체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구 전체에서는 외권으로 빠져나간 적이 없으니까. 맞나? 응. 만약에 따로따로 물어보면 답하는 게 맞고. 그래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량이 늘어서 온실 효과가 커졌어요. 돼. 그거 돼. 잘 돼. 그런데 외권으로 빠져나간 게 없으니까 지구 전체는 이상 없다. 같다. 양은. 이렇게 하셔야 돼. 지구 전체라고 물어보면. 괜찮죠? 또? 괜찮아. 83쪽 571번? 뭐야? 아까 574번 옆이잖아. 여러분들 근데 여기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리파트 이미 시험 보신 분들 두 분 계시긴 하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 물리파트를 이제 미리 봤잖아,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아, 기말고사는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다. 근데 물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씨 물리파트 봤으니까 이제 기말에는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물리에 자신이 없으면 아씨 끝났다. 다행이다. 뭐가 좋은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그냥 내년 거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잠깐만 봐줘요. 571번. 다음은 각 행성 A에서 D에서 자유낙하 운동 실험을 하였을 때 물체의 질량과 이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그래프에서 X축이 뭐로 돼 있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은 뭘로 돼 있죠, 여러분들? Y축은 속력, 뭐 속도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방향은 안 바뀌니까. 자, 시간, 속도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많이 쓰니까 시간, 속도.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 C, D 순으로 작아지는데 그냥 작게 대충 그릴게요. 숫자는 잘 안 맞출게요. A, B, C, D, A, B, C, D. 그리고 여기에 몇 초일 때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라고 1초일 때를 잘라줬어요. 여기 1초일 때를 잘라줬어요. 그리고 값을 보니까 여기가 10 단위가 미터 퍼 세크여야 돼요. 단위는 초고요. 자,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가 2, 1이네요. 여기가 2, 1. 자, 그럼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울기에 대한 정의는 배웠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여기서 x의 증가량이 시간의 변화고 y의 증가량이 속도의 변화구나. 아, 이걸로 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겠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A, B, C, D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는 1분의 10이니까 10m/s 제곱, 얘는 5m/s 제곱, 얘는 2m/s 제곱, 얘는 1m/s 제곱이에요.
참고로 중력 가속도가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행성의 중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자료에는 또 뭐 줬죠? A, B, C, D 물체의 질량을 줬죠. 여러분들 질량은 물체 고유한 값이에요. 질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참고로 무게의 단위는 그래서 뉴턴 단위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행성 A에서 D에서 행성의 중력 가속도는 모두 다르네요. 중력 가속도 모두 달라요. 땡. 자, 행성 A에서 D에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A에서 D에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슨 말이에요? 무게가 같니? 근데 무게로 환산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무게를 하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되고 얘는 10을 곱해줘야 되고 질량 곱하기 얘는 20 곱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50 곱하면 되고 여기는 100을 곱하면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100이고요. 얘도 100이고요. 얘도 100이고요. 얘도 100이네요. 이런 젠장. 무게는 모두 다 동일하네요. 야, 이거 정신줄 놓기 딱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씨, 이거 딱 고르기 십상이겠는데? 그 바보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여러분들 무게예요.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대. 반전 같네. 우연일치로. 자, 디귿. 행성 B에서 실험했던 물체를 행성 A로 가져가서 떨어뜨리면 행성 B에서 떨어질 때와 가속도는 행성 B에서 실험했던 물체를 행성 A로 가져가면 다르겠지. 가속도야. 어차피 가속도에 뭐 거기 나온 대로 가속도겠지 당연히. 가속도는 당연히 이거 따라가겠지 뭐. 무슨 물체 여기에 무슨 물체를 갖다 놓던 가속도는 그 행성에서 저거는 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괜찮을까요? 어디가 빵꾸 났던 거야? 기억니은 디귿 중에? 설마 니은? 니은은 아니에요? 큰일 났다. 미안해서 아까 바보라고 했는데 설마 니은일까 봐. 그럼 디귿? 우리는 그런 거를 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남학생 같으면 눈깔이 삐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 그 다음에요. 또? 네, 맞아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 맞아요. 차단은 아니야. 정밀하게 말하면. 흡수해서 양을 줄여준다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표현도 같이 써요. 그래서. 차단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는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차단? 뭐 차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일부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100% 차단해 준다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볼까요? 또?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못 풀었지? 언능 좀 풀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요거 한 권만 풀어도 시험 볼만 해요. 뭐 물리 파트는 좀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간단하게 생물 파트 얘기 좀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진도가 각자 달라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통 진도 조금씩 나가고 나머지는 각자에 맞춰서 질문 받고 각자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진도 나가고 그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몇 페이지 했었냐면은 157페이지 얘기했었어요. 157페이지 얘기해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서 동물하고 식물하고가 좀 달랐죠. 동물은 뭐가 있었죠?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존재를 했고 식물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조직 다음에 뭐가 존재하죠? 조직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거기 정의 나와 있죠. 그 정의에 입각해서 뭐 얘는 다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뒤에 문제 몇 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익숙하게 되니까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 구조와 기능에서 학교마다 세포 구조와 기능을 그림을 그려서 뭐 수행평가 보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 많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구분하는 것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딴 건 없고 그 다음에 핵에서 그냥 핵에서 정보가 리보솜으로 넘어가서 리보솜에서 소포체, 소포체에서 골드체,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서 단백질을 분비한다라고 해서 단백질 순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순서는 또 잘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뒤쪽에 가면은 그거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엽록체하고 세포벽은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요. 세포막은 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액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 발달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번외로 리보솜 말고요. 리보좀이라는 잠깐만, 리보솜 그다음에 리보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리보좀이라는 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세포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리보솜만 관련된 거 물어보니까 리보좀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그림 좀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는 친수성이고 지질은 소수성이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세포막 안과 밖은 친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인지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는 풀었으면 쉬운데 그 말을 되게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말을 되게 멋있게 전문 용어를 써서 해. 그럼 전문가답지. 근데 그거를 쉽게 풀어서 쫙 얘기하면 전문가 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참 편할 텐데, 뭔가 축약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마치 다른 것 같은 소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보이니까. 자, 인지질 이중층에 무슨 단백질? 막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은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막 단백질 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유동 모자이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잘은 안 물어볼 텐데 가끔 어렵게 유동 모자이크막 이러면 막 단백질 말하는구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을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거는 세포 안으로, 필요 없는 거는 세포막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무슨 투과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라고 한다라고요. 생물은 이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자연계는요,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해서 농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농도를 평형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죠. 확산하고 삼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를 소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ATP를 소모하니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통합 과정에서는 절대 답이 아니다. 그 정도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확산은 누가 움직인다? 용질이 움직인다. 자, 삼투는 누가 움직인다? 용매가 움직인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투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왜? 이동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도를 맞추는 거는 똑같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확산소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안 밖에 농도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 그래서 그 뒤에 그래프 있었죠. 지난 시간에. 대신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는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농도 차이가 나면 속도는 빨라지는 건 맞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농도 차가 많이 나도 속도는 는다, 않는다. 이거는 왜 그러니? 그러면 막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투에서는 농도가 진한, 세포보다 농도가 진한 용액, 고장액이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세포하고 농도가 똑같은 똑같은 용액, 등장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하고 농도가 더 낮은 용액, 저장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고장액 속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고장액 속에다 세포를 집어넣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서 쭈글쭈글쭈글해져요. 그런데 식물세포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무슨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농도가 낮은 물에서 농도가 높은 세포로 물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포가 터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때 조심하세요. 이때 적혈구 가지고 실험을 할 때만 세포가 터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빵빵하다가 이때를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용혈작용이라고 한다. 이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빵빵해지기는 하지만 터지지는 않는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액에서도 세포 안과 밖에 물의 출입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아서 이동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 문제에서 만약에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유식하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161페이지에서 U자형 관이 나온다. U자형 관이 있는데 물이 수면이 한쪽으로 높아진다. 그럼 그 높아진 쪽이 농도가 어떻게 된 거였다? 높았던 거였다. 그래서 물이 이동해서 농도가 높았던 쪽이 어떻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수면이 높아졌죠. 그래서 농도가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도가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파트에서 한번 배우세요. 실제로 계산하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삼투에서 막을 무슨 막이라 그러죠? 삼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막은 물분자처럼 작은 애들은 움직이지만 물분자보다 큰 애들은 이동을 못한다. 즉 용매는 통과하고 용지를 통과 못 시키는 막을 우리는 삼투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62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숙제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166페이지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근데 여기 다 했니? 진짜? 야, 네가 했으면 딴 애도 다 했겠는데? 봐봐, 다 했을 거야. 잠깐만. 봐봐, 다 했잖아. 큰일 날 뻔했다. 다 했잖아. 그치? 솔직히 좀 긴장했다. 다 했어요? 다 못했어요? 다 했어? 진짜? 그치, 그럴 리가 없지. 그치? 넌 웬일이냐?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직권은 확인했니? 이따 하자.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추가로 뭐 하나 더 보내줬지? 그거는 화학 파트니까 이따 하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7페이지로 가보실까요? 167페이지. 여러분, 저 오늘 1시간 일찍 가요. 축하해 주세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언니가 아프대. 그래서 1시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언니가 아프대. 누나가 늦게 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또 문자를 보내요. 아니야. 네 앞에 어차피 수업 있었어. 그래서 맞다. 너 왜 아파? 근데 멀쩡한데? 약 먹고 잤더니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졸렸던 거 아닐까? 열이 났어요. 이렇게 열을 막 문지르는 건 아닐까? 핫팩 이렇게 대고 있고. 그 지금도 안 하죠. 그래? 자, 그러면 167페이지. 자, 우리 생물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요? 생물 파트는 배우면 배울수록 뭐 신비롭고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지 뭔 용어가 이렇게 많어.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의대를 간다는 거. 의대를 졸업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 싸움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암기력이 제일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 아니야. 판사는 그래도 판례를 보고해. 판사는 이렇게 법전이라는 걸 보고하거든? 그래서 걔는 괜찮아. 의사는 외워. 그 다음에 또 많이 외우는, 의외에 많이 외우는 학과. 이과 쪽에서 많이 외우는 학과. 어디 것 같아요? 이제 의외의 과. 생명? 수학과. 수학과가 암기력 짱이야. 수학과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가 무조건 증명하시오거든? 근데 그 증명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 필기된 걸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위에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수학과에서 뭐 배웠어요? 몰라. 기억 안 나. 그냥 뭘 외워서 맨날 썼어. 그 소리밖에 안 해. 그럼 수학과 가면 계산기 많이 쓸 것 같죠? 수학과에서는 절대 계산기 못 쓰게 해요.
어차피 계산 안 해. 증명만 해. 계산기는 누가 잘 쓰느냐? 의외로 공대생들이 계산기 잘 쓰고요. 문과에서는.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저쪽 회계 쪽 애들. 그쪽 애들이 계산기 참 잘 써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죠. 자, 물질 대사. 아니, 근데 왜 생물 이렇게 용어가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물질 대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지 않아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화학 반응. 그것도 어디서 일어나는? 그렇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금 유식하게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멋있잖아요. 근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러니까 되게 그치 없어 보이잖아. 물질 대사.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자꾸 이렇게 왜 얘기하냐고요? 서술형으로 혹시 물질 대사 쓰는 거 있으면은 또 못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애 거 쳐다보고 쓰다가 저기 철자 틀려서 쓰지 말고 물질 대사 그랬더니 뭐 물질 대자가 어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거기 써 있죠? 화학 반응 그것도 어디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 이게 왜 중요하냐? 물질 대사를 통해 뭘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물질을 뭐한다? 합성한다 라고 돼 있죠. 한번 생각해봐.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우리 아미노산 결합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 걔도 결국은 화학 반응하는 거죠. 결국은 물질 대사야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에너지 만드는 거 그것도 다 물질 대사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며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있구나. 그럼 정리할게요.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할게요.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에서는 에너지 필요 없어요. 통과에서는. 근데 필요한 게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세요. 통과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물질 대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출입이 있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고 또 딴 거 또 하겠지, 보나마.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화작용은 뭘 더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작은 애들을 결합해서 큰 애를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큰 애를 작은 애들로 분해내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생각해 주시면 제일 속편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화작용.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 즉 동화작용은 작은 걸 크게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뭐라고 되죠? 에너지를 흡수하며 반응이 일어난다. 동화작용을 할 때는 더 작은 걸 붙여서 큰 걸 만들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화작용에서는 그러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물질 대사에 에너지 출입해갖고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 물리는 지웁시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반응 진행이고 여기는 Y축에 보면 에너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은 이쪽이 전, 후예요. 어떻게 돼 있죠? 전에서 후로 넘어가면 반응물에서, 즉 이걸 반응물이라 그래요. 반응하기 전의 물질에서, 그 다음에 생성물질이 될 건데 생성물 얘를 말하는 거예요. 생성물은 에너지가 어떻게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화작용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그래프가 여기는 가이드 선이 없어서 자꾸 삐뚤어지네. 에너지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던 애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쵸? 왜냐고요? 세상에 2분의 1이 제일 헷갈려요. 그렇지 않니? 제일 고민되잖아. 항상. 난 그렇던데?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예시로 광합성, 단백질 합성. 광합성은 어떻게 되죠? 광합성은 뭐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 합쳐져 가지고 뭐 산소 만들고 포도당 만들고 고분자가 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고분자 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화작용은 거기 나온 것처럼 세포 호흡하고 소화 분해하는 거 맞죠? 이거는 다 이화작용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밑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비교.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왜 뭐 이렇게 힘들게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쓰냐? 여기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거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구분해서 다르게 부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화학 반응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기본적으로 고온 고압이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생명체는 끼케 우리 몇 기압이죠, 지금? 1기압. 1기압에서 조금 올라가고 또 내려가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기압은 저기압이에요. 기압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 일으키려면 막 몇백 기압, 몇십 기압씩 올린단 말이에요. 화학을 잘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다음에 고온 가열하죠. 우리 보통 화학 반응 일으킬 때 막 몇백 도, 몇천 도씩 온도를 올려요. 그런데 사람은 몇백 도, 몇천 도까지 올리면 죽어요. 그치? 뭐 하물며 우리 보통 몇 도죠? 36점 몇 도죠? 그때 우리 코로나 때 열나면은 몇 도? 막 38도 이상만 되면 고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38도 이상 몇 시간 이상 유지되면 사람이 위험해요.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즉 사람은 고온도 아니고요. 생명체는 고압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이러다 보니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체 촉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촉매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촉매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이 촉매가 생명체에서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그냥 생체 촉매라고 부르고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생체 촉매에 의해서 단계별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됐죠? 스텝 쪄져 있죠. 계단 모양으로.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촉매, 생체 촉매가 반응을 도와줘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생체 촉매가 반응을 해줘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다른 생체 촉매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어떻죠? 그냥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한 번에 이동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최대로 한 번에 방출하지만 생명체에서는 어떻게 된다? 각 단계별로 조금씩 방출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몸에서 화학 반응처럼 반응이 일어나면 사람 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래서 생체 촉매가 물질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체 촉매에 의해서 단계별로 아주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그냥 일반 화학 반응하고는 그래서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거기 나온 것처럼 같은 세포호흡 그 다음에 어차피 연소 과정이나 세포호흡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방출되는 에너지 양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똑같다. 에너지 양으로는. 하지만 단계가 있다.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체 촉매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며 라고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보면 효소라는 거에 동그라미 좀 쳐주실래요? 이제부터 생체 촉매는 뭐라고 부르자? 효소라고 부르자라고요. 자, 그런데 생체 촉매 효소라고도 한다라고. 그다음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없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만약에 일어난다 그래도 아주 조금 너무 느리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효소 잠깐만요. 촉매라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촉매가 뭔지 아세요? 촉매 반응이? Nope. 아닌데. 촉매가 뭔지 아시는 분? 촉매. 화학 반응에서 자신을 소모되거나 에라이씨. 촉매는요. 촉매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화학에 참여는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용에 안 쓰여요. 쓰이지는 않는 애. 예를 들어 볼까? 뭐가 있을까? 그런 존재가. 미팅 나갔을 때. 미팅 주선자. 미팅 주선자는 미팅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요즘 유행이 뭐지? 나는 솔로인가? 거기서 춘자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만 나 잘 안 봐서 몰라. 자세한 건 몰라. 아니 거기서 무조건 사람 이름 다 똑같이 해. 회차별로.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 있는 나오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어떻게 뭐 사귈지 말지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나레이션이 나타나서 그런 데 말입니다. 저랑 사귀어 보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만약 게스트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딱 나왔는데 차은우야. 아씨 이러면 이렇게 달라지지. 그치?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촉매는 반응을 도와주는 요소지 반응에 참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촉매는 화학 반응 전에 10개가 있었어. 화학 반응 후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학 반응 중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얘가 어딘가에 결합을 할 거지. 그때는 카운트에서 줄어요. 즉 내가 촉매 A라는 촉매가 화학 반응을 하기 전에 10개가 있었어요. 화학 반응 중이에요. 그때 한 3개가 참여했어요. 화학 반응에. 그럼 일시적으로 A는 7개만 있는 걸로 카운트가 돼요. 그리고 화학 반응 후에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몇 개? 10개. 요게 나중에 효소 개수 세알일 때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줘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효소라고는 개수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것만 지금 기억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효소라는 애가 뭐 하는 애냐? 효소라는 애가 효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화학 반응 여기 있어요. 이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 이 차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에너지 차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조그맣게 반응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반응열이라는 표현이 있었나? 여기도 반응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자, 정해볼게요. 생체 촉매를 사용해도 반응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생체 촉매는 반응열을 늘려주거나 줄여준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얘가 반응하려면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죠, 위로. 그래서 반응 전에서부터 제일 높은 에너지, 여기까지 요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응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 다시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최고 높을 때까지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되는 애를 따져봐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얘한테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어디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가끔 잘 틀려요.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얘는 잘 안 틀려요. 얘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잘 조심하시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있으면 뭘 낮춰주느냐? 여기를 좀 낮춰줘요. 어떻게? 요렇게. 여기를 좀 낮춰줘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뭐라 그러지? 기회비용? 약간 기회비용을 줄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68페이지 보실래요? 자, 효소는 뭐라고요? 지금부터 생체 촉매예요. 자, 근데 효소 하고요. 옆에다가 써주실래요? 단백질이라고. 단백질. 요즘에 많이 힘드니? 이것도 네 거니? 네. 이것도 네 거니? 그리고 너도 이거 뜯는 버릇 있니? 얘도 약간 이상한 기질 있네. 저 집에서 있잖아. 이렇게 가끔 이제 PT로 맥주 한잔 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따기 전에 얘부터 뜯어야 돼. 모르겠어. 이걸 뜯어야 돼. 이게 직성이 풀려. 그래서 이걸 뜯어야 돼, 일단. 이걸 뜯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난 혹시 너도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먹었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먹을 수 있고 얼마를 덜 먹을지를 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저걸 안 뜯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아세요? 거의 다 먹었어. 난 착각한 거야. 많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딱 들었는데 오씨 가벼워.
그럼 마음의 상처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그렇잖아. 얼마나 심란해요. 양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보여. 그럼 뭔가 뿌듯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들었다가 없네. 아니지. 근데 점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이제 페이스를 조절할 이제 쪽밖에 안 남았는데 좀 천천히 먹어야지. 약간 이러는데 이거는 안 보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많이 남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딱 들었는데 없어. 와, 이러면 진짜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 경험 안 해보시나들? 그렇잖아. 예를 들어 음료수 같은 거.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뭐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한 잔 딱 해야지. 그리고 요만큼 남겨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없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 이게. 얼마나 억울해. 나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어차피 캔이라 가지고 먹으니. 전 그래서 캔을 싫어해요. 캔은 뭐가 싫으냐면 이게 음료수 먹으면 좀 남지 않아요? 속에 이렇게 짜찌하게. 그리고 이게 흔들었을 때 이게 소리가 나면은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약간 이게 속을 꽉 비워야 돼. 끝장을 봐야 돼. 약간 그리고 캔은 또 안 보이잖아, 속이. 병도 남잖아요. 마지막에. 아니야, 이거 잘 따르면 안 남아. 근데 캔은 또 뭐가 있냐면 속이 안 보이잖아. 왠지 모르게 캔 속이 더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요? 그리고 이 음료수를 까면 좋은 게 속이 보이니까 혹시 뭐라도 들어있는지 볼 수 있잖아. 캔에는 제가 뭐가 들어갈 일이 있잖아.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난 그런 거 같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근데 그래? 그쪽은 아닌데 그럼 보통 약간 그 뭐지? 그 약간 뭐라고? T? T? T 계열들이 약간씩 되게 좋죠. 자, 여기 한번 볼까? 뭐뭐 있었더라? 아까 IS로 INTJ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 ISTJ, INFJ. INFJ, ENTJ, ENTP, INTP, ISTJ. 여기는 여기는 이가 없다. 여기 I가 내향인가? E가 외향이고. 저는 ENTJ거든요. 근데 이게 난 몰랐는데 연봉서열 봤죠? 이 MBTI별 연봉서열 1등. 1등. 여기 5위. 여기 셋이 5위.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저랑 꼴등. 우리 완전히 반대거든, 나랑. 끝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가 그렇고요. 따님이 꼴등. 우리 딸이 아마 꼴등인가 그럴 거야. 접어야 돼. 되게 재밌더라 그거. 그리고 어차피 근데 몰랐는데 ENTJ들은 자기가 ENTJ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우월감이 좀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효소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웠던 거 생각해봐요. 단백질은 누가 결합하는 거죠?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있었죠? 20가지. 근데 이게 뒤에서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곁사슬이 달라서였죠. 근데 곁사슬이 이렇게 알파벳 하나로 써놓으니까 되게 쬐깐한 애 같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고? 뒤질나게 큰 애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 곁사슬 때문에 모양이 뒤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특유의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특유의 입체 구조 때문에 얘의 독특한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고기 가열해 보면 알겠지만 달라지죠. 때깔도 달라지고. 그럼 고기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틀어져요, 다시. 그래서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성질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그런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이죠. 그럼 효소인 단백질에가 열을 가하면은 얘는 성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효소의 특징 1, 기질특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질특이성은 뭐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자꾸 기질이라고 그러죠. 반응물을 여러분들 기질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냥 반응물 특이성 이러면 좋잖아. 왜 또 이름은 저 따위로 바꿔갖고 또 헷갈리게, 그치?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반응물 특이성보다 기질 특이성이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또 그것도 있다. 바닥에 있다. 바닥이라는 표현을 또 멋있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보통? 기적. 저요가. 그럴 때 할 때 기적. 바닥이란 뜻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짝은 좀 아니, 선생님 생각해보기 선생님이 딱 앉아갖고 어디 아파요? 어디,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저쩌고, 그 차트도 영어로 막 휘갈겨야 멋있지. 거기다 어디가 아파? 감기, 아유, 아프겠네. 목 감기, 아유, 코 감기, 아유, 그럼 나도 좀 아파. 그러면서 거기다가 코 감기, 콧물 나옴,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럼 읍섭이잖아. 그치? 소아과는 없어. 거기다 전문 용어 좀 써가면서, 그치? 이렇게 막 저쩌고. 내가 그래고 여기 맹장 그 아팠을 때 그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거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 보니까 왼쪽 하부, 오른쪽 하부, 복부 통증 발생, 그 다음에, 배가 뭐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뭐 레프트, 뭐 저쩌고, 뭐 써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충수돌기염 의심,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오른쪽 배가 아프대, 맹장인가 봐,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술할 것 같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결국은. 이걸 내가 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치? 재밌어. 근데, 자, 다시. 기질이 뭐라고요? 반응물. 기질 특이성은,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에만 반응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특정한 반응물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거기 밑에 그림 보세요. 반응물하고 효소하고 모양이 딱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모식도를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결국은 효소의 그 특유의 단백질 입체 구조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질 특이성은 그 옆에 보시면은 그래서 다른 기질에는 이 효소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효소에 열을 가하면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뭘 상실한다? 기질 특이성을 상실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재사용. 효소는 촉매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반응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케이스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긴데, 내가 누구랑 사귀었어.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는 누구 남자친구였다가 헤어지면 나는 다시 싱글로 돌아오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 예시. 연결 도와주는 약간 빵틀 같은. 몰라. 어쨌거나. 그래서 효소는 어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대신 반응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효소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카운트돼요. 왜? 기질하고 합성됐으니까. 그때는 효소가 줄어들어요. 반응한 효소니까. 하지만 결론은 반응이 끝나면 다시 개수가 복원된다예요.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는 기질 특이성, 그 다음에 효소의 재사용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 효소의 작용 원리의 그 그림이 나오죠. 결국은 반응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쪼개졌죠. 분리됐죠. 그럼 얘는 효소 중에서도 뭘 도와주는 효소일까요? 네. 분해니까 조금 유식하게? 이화. 그렇지.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그림이 반대로 돼 있으면 그렇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예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에서는 어려운 것만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효소에 활용해갖고 예시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통과시험 보면 알겠지만, 중간고사 때도 보면 알겠지만, 예시가 제일 빡쳐. 그래서 예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좀 봐두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6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감자 조각, 뭐 생간 조직 해갖고 나오는데, 뭐 거기 보시면 다들 뭐 효소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가열시켰다 효소를, 그럼 걔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과정 1, 2, 3, 4는 보면 알 테고, 나머지 다 됐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그게 나오죠. 문제 2번 보세요. 170페이지에 보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B에는 과산화수소 플러스 익힌 감자라고 써 있죠. 익혔으니 가열했으니 얘는 효소의 생명을 잃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생감자라고 되어 있네요.
생감자는 효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열에 약하니? 그러면은 효소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한 문제 꼭 나올 수 있거든요. 이유는 뭐니? 그러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열을 가하면 특유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질특이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은 안 할 건데 175페이지 펴보실래요? 1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5페이지 펴보시면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해갖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는.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렵고 제일 잘 틀려요. 근데 여기를 쭉 넘기다 보니까 여러분 176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갑자기 잠깐만 저 두 가닥짜리 어디서 되게 익숙한데? DNA죠? 저 한 가닥짜리 되게 익숙한데? 응? RNA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앞에서 배운 DNA와 RNA 또 나오고 DNA는 어디 있었어요? 핵에 있죠. 그래서 핵에 있던 게 누가 RNA에 의해서 정보를 어디로? 리보솜으로 전달하고 리보솜에서 다시 아미노산 합성하고 그래서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한다는 소리가 또 여기서 어떻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배웠죠. RNA하고 DNA 염기 RNA의 네 종류, DNA의 네 종류 있었죠. 얘네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또 배울 건데 근데 여기는 그래서 조금 뭔가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이거 생각보다는. 그리고 어렵게 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174페이지까지는 지금 끝내주세요. 최소한. 그 다음에 174페이지까지가 다 되신 분들은 뒤에 기출픽하고 마더텅 책 있으니까 거기에 배운 데까지는 좀 풀어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 받고 또 내용 필요한 것도 부가 설명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는 이제 개별로 좀 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